다 모두 3장 형식의 시조입니다. 살펴봤더니 어때요? 전부 다 초장, 중장, 종장. 나도 초장, 중장, 종장. 다도 초장, 중장, 종장 나눠져 있죠? 1번 맞는 얘기지. 2번 가나다 모두 내용면에서 사대부가 추구한 자연 친화를 본 것으로 어렵다. 가 자연 친화야? 아니죠. 가의 주제 뭐는데요? 이별의 정한. 나의 주제도요. 이별의 정한. 다의 주제는 탐관오리 이중성 평가. 그러니까 1의 2번 틀린 얘기지. 1의 3번 가와 나는 유교 이념을 다는 대상을 풍자하고 있어서 주제가 다양해졌음을 볼 수가 있다. 가와 나가 유교 이념인가? 아닐 거예요. 65쪽 1의 3번. 유교 이념이라고 하면 밑줄 그어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충, 효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가와 나는 충, 효에 대해 다룬 게 아니니까 3번 틀리다고 해야 되겠죠. 4번 가나다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으니까 서정갈래다. 그렇지. 위에다 쓸까요? 시조. 어디에 들어갈 거다? 정서를 표현한 서정갈래에 들어갈 거다. 시조는 서정갈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맞고. 5번 가와 나는 3장 6구의 형식이지만 다는 파격적으로 중장이 길어져 후대에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괜찮네요. 3장 6구 형식 밑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으면 돼? 평시조. 다는 파격적으로 중장이 길어져 있다. 사설시조. 후대에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음. 그렇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서민들에 의해서 창작되기 시작한 거니까. 5번 맞는 얘기. 1번에 틀린 건 3번. 2번 문제도 보러 갈게요. 가나다에서 보기의 A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락을 붙여 노래했습니다. 라는 말은 운율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운율은 어떻게 형성합니까?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시조에서 반복되는 건 뭐 있는데요? 글자 수가 반복이 됩니다. 음수율. 끊어읽기 단위가 반복이 됩니다. 음보율. 음수율 몇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음보율 몇 음보? 4음보.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가와 나는 일정한 음수율을 사용했고 4음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괜찮죠? 글자 수 몇 개? 3개, 4개. 혹은 4개, 4개. 3, 4조, 4, 4조의 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2번에 1번. 69쪽 7번. 김유정 소설에는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는 애 누구 있어요? 나 있지. 기회주의적이고 타산적인 인물. 타산적이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어떻게? 계산적이다. 계산적인 인물 누구 있을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는 구장 이야기라죠. 교활하고 약삭 빠른 인물, 엄청 이기적이고 제일 못된 놈 찾으면 되겠지. 누구? 장인. 그래서 4번 정도 확인하겠네요. 아마 이 문제 틀렸으면 구장하고 장인하고 헷갈렸을 수 있는데 뭐 말에 뉘앙스 차이가 있지 뭐. 이런 문제는 나도 낚이려면 낚이지 뭐. 이런 것들. 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3년 7개월 동안 잠깐만. 어이구야. 69쪽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였었지? 미안. 71페이지 3번 확인하러 갈게요.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가장 적절하게 낳은 것은 누가 싸우고 있어? 나하고 장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성례를 치르고 싶고 장인은 핑계를 대면서 치르지 않고 미루려고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5번 나와 장인이라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장인은 성례를 미루려고 하고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3번에 5번 됐을까? 5번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기역과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 앞으로 넘어가시면 기역 어디 있어? 기역. 사위부자라고 위에다 써놓을까? 사위부자 부자는 풍요로운 사람, 요거 좋을 때 쓰는 의미 아닌가? 근데 여기선 좋을 때 쓰는 의미가 아니라 비꼬고 놀리기 위해서 쓴 거죠. 반대로 이 이야기를 했네. 무슨 법 찾는 거야? 반어법 찾는 거지.
정지용의 유리창은 자신의 아이가 폐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리창에 매달려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거늘. 외로운데 황홀하대. 황홀하지만 외롭대. 얘네 둘이는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는 단어지. 역설. 나의 마음은 A. 고요한 물결 B. A는 B.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은유법.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 지는 곳. 3번.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갈대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죠. 의인법.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특별히 표현법이 쓰여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답은 5번이겠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어떻게 어떠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 본 적 없이 한평생 행복하게 살며 살 수 있지. 많은 돈 벌 수 있지.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오를 수 있지.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과 돈과 권력만 찾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요게 반어지.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 됐을까요? 73페이지 1의 2, 2의 3, 3의 2, 4의 2번, 5의 5번, 6의 2번. 확인할 수 있을까? 1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볼게요.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서술상의 특징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시점.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표현 방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술 방식. 그 다음이 해야 될 게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지 간접 제시하는지 요거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의 답은 앞으로 넘어오시면 뭔데요? 본법이잖아요. 본법. 내가 내 얘기하고 있지 않나?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2번.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게 1인칭 주인공. 독자의 연민을 얻고 있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설의 주인공 나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 난 그럴 것 같은데 쟤는 잘못한 거 없이 그냥 살짝 얼빵할 뿐인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지? 그 정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줘. 아무리 피 한 방울 한 섞인 남이지만. 다음 또 확인할 문제 있어요? 도현 씨는? 6번요. 확인하러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을 중점으로 이 글에 대해 토의할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특수성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몰라. 밑에다가 쓸까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문화 속해 있지 않으면 몰라. 시작해볼까요? 1번 대릴사위 우리에만 있었죠. 역순행적 구성 이게 한국 문학만 역순행적 구성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걸 쓰나? 그렇지는 않지. 이거는 다른 나라 문학에도 역순행적 구성이 있어요. 회상하고 이런 것들. 당시 농촌사회에서의 마름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 나와 점순이의 독특한 애정 방식 어때요? 서로 좋아한다고 눈 맞아서 대놓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숨기고 내외하고 있죠. 번역할 때 사투리와 토속적 분위기 그렇지 이거는 완전 우리 거지. 사투리와 토속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수성에 해당되지 않는 2번은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역순행적 구성 우리 문학에서만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75페이지 1의 5, 2의 5, 3의 3, 4의 5, 5의 5번, 6의 2번, 7의 2번. 확인할 거 있을까? 오케이, 땡큐. 인생 1의 5, 2의 3, 3의 2,
4에 5, 5에 3, 6에 4, 7에 1번. 확인할 거 있을까? 2번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P는 인맥을 이용해서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고 있고, 앞으로 넘어올까요?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쇄소에 찾아가죠. R은 알고 있던 인쇄소의 문선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의 1번 맞는 얘기지. 2의 2번. P가 아들을 인쇄소에 보내려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군. 경제적인 문제, 바로 여기 있죠. 돈 때문이 아니라 학교에 보낼 처지도 못 되고 경제적인 이유. 보내봤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이게 경제적이지 않은 이유. 그래서 2번 괜찮지. 3번. P는 지식인으로 한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나 현재는 실직 상태. 현재는 실직 상태 맞죠?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었다? 근거가 없지. 내용이 없어. 그래서 3번 틀리다. 4번. P는 아들을 인쇄소의 견습공으로 맡기는 자신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나의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내 자식입니다.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아들을 인쇄소에 돈 안 받고 일하게만 하는 걸로 맡기는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지. 2의 5번. P가 풍로와 냄비 등을 새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혼자 지내는 동안 밥해 먹은 적이 없어 집에서. 그러니까 난로, 냄비 이런 게 하나도 없지. 5번 괜찮은 얘기죠. 틀린 건 3번. 됐을까? 다음 77페이지에서 저랑 더 확인할 거 있어요? 오케이. 7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9페이지 1에 2, 2에 4, 3에 2, 4에 3, 5에 4번. 2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다에 드러난 P와 S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답 체크하고 갈게요. 4번. P는 빗대어 표현하기를 통해 S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이 부분 찾으러 가면 되지. 자신의 아들을 살아있는 짐이라고 비유를 했고 오늘아 애썼네 라면서 상대 고생했어 이야기를 하고죠. 산짐. 자신의 아들을 살아있는 짐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이의 답은 4번. 나머지 것도 확인할 거 있을까? 8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에 4, 2에 3, 3에 3, 4에 4번, 5에 4번. 6번. 겉으로는 치켜 세우는 듯 하지만 실제는 비꼬면서 조롱하고 있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비꼬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81페이지에서 확인할 거 있을까요? 3번요. 윤직원 영감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차림새로 보아. 옷 잘 입고 있어. 돈이 많아. 그렇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녀.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 괜찮아? X. 아들이 윤주사에게 하는 말로 보아서 왜 왔냐? 돈 떨어져서 왔냐? 경망스러운 성격. 괜찮아. 직원 벼슬을 가지고 있어서 학식을 갖추고 두루 존경받는 어디서 그냥 돈만 있는 놈이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식이나 손자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욕심 많은 사람. 괜찮죠? 당시를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나라 팔아먹는 놈들인 거죠. 3번의 답은 3번. 근데 윤직원이는 사실 글을 몰라. 다른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81페이지 또 확인할 거 있을까요? 오케이. 83페이지 달방 1에 4번, 2에 5, 3에 4, 4번. 내 어절이니까 띄어써서 내 덩어리 쓰면 되죠?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
5에 3번, 6에 5번, 7에 5번. 도현씨 확인할 거 있을까요? 안 했지, 이 나쁜 놈아. 여기 써있는데 현대소설 5에서 7하고 11. 아, 5번 빼고 하셨다고요? 나쁜 놈아 취소. 1번 확인할게요. 가연씨 괜찮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인 일화, 그렇지.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의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밑에다 쓸 수 있어. 간접 제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를 섞어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와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좋아서 벙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쟤 지금 기분 좋구나. 간접 제시. 아유, 돈만 있으면 그거 할까요? 장사할 텐데요. 아이고,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를 선생보다도 낫게 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에 대해서 보여주는 간접 제시. 직접 제시 한번 찾아보러 갈까요? 여기도 있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 정도면은 간접 제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디 있을까? 요 정도 해야 되겠네요. 자신의 행동, 아이고야. 자신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 올해 입안에 굴려 먹었습니다. 요 정도 또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오케이. 됐어. 1의 3번. 사실적인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괜찮죠? 구어체로 쓰여있는 대화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상징적인 소재, 그나마 따지면 저기 누구냐? 수건이가 나한테 갖다 준 포도. 요거 정도면 상징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포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짐작해. 포도가 나오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예상되고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의 4번은 맞다가 틀렸다. 1의 5번.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83쪽에 1의 5번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서술자 나 다른 인물을 관찰합니다. 아, 맞아.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지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 틀린 건 4번. 85쪽 1의 4, 2의 2, 3의 1, 4의 1, 5의 2, 6의 4번. 확인할 거 있을까? 4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억의 내용으로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디 있을까? 기억. 외나무다리요. 아, 외나무다리. 부자가 넘어가기엔 쉽지 않죠. 1번. 만도의 내적인 갈등을 더욱 아니요. 만도는 내적 갈등 이미 다 풀어냈어요.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지금 당장 저걸 어떻게 건너지가 걱정인 거지.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 두 부자가 지나가기엔 위기의 상황 아닌가? 난관과 난관이죠. 그거 넘어간다면 난관의 극복이 되겠지. 양면성을 지닌 소재. 앞으로 이 두 부자 앞에 이 외나무 다리 하나밖에 없을까?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외나무 다리 있을 텐데 부자가 앞으로 넘어가야 할 고난. 하지만 함께 협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괜찮죠? 틀린 건 1번. 다른 문제는 오케이. 다음 페이지. 87쪽으로 넘어갔어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1의 3번, 2의 4번, 3의 3, 4의 4, 5의 2, 6의 2번. 뭘 받으니까? 아홉 켤레 서술상의 특징 일단 확인할게요. 뭐라고? 요거 1인칭 관찰자였다라는 거 일단 확인. 나가 권씨를 관찰한 내용을 쓰고 권씨에 대해서 관찰한 내용과 더불어서 뭐 자신의 판단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식의 서술입니다. 1번.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전개됩니다. 괜찮아요? 2번. 작중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 괜찮아요. 여기 관찰과 판단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안녕!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분석합니다. 괜찮네요. 4번. 인물 간의 대립이 고 심화되며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가? 딱히 나와 권씨, 나와 저기 은행, 저기 뭐야 병원에 있는 원장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서로 멱살 잡고 뭐라고 이 자식? 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에 일단 4번. 특정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특정 인물 누구? 권씨. 권씨의 행동 뭐? 구두 반짝반짝 하는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2에 4번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87쪽에서 확인할 거 있을까? 오케이. 89쪽으로 넘어갈게요. 1에 4, 2에 4, 3에 3, 4에 5, 5에 2, 6에 5번. 7번. 89쪽처럼 확인할 거 있을까? 2번요. 사자성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봅시다. 간담, 간과 쓸개를 서로서로 꺼내어서 도와줍니다. 간담상조. 완전 절친 사이를 간담상조. 내장 끄집어 내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 부창부수. 남편은 창을 하고 아내는 북을 쳐줍니다. 부부가 한 세트 아주 잘 어울립니다. 순망치하는요. 순, 입술이 없어지면 치, 이빨이 한, 실입니다. 아 이거 춘추전국 시대인데 여기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1번 힘세, 3번도 꽤 힘이 세, 2번은 약하지. 3번 나라가 2번 나라를 공격해서 먹고 싶어 해. 그랬더니 밑에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됩니다. 저 2번 나라 우리가 먹으면 저 힘센 1번 얘네하고 직접적으로 붙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괜찮을까요? 중간에 쿠션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뭐 요 정도로 생각할게요. 주객전도, 주인과 객,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습니다. 호가 호위, 호, 앞에 호는 여우 호자예요. 구미호 할 때 호, 여우가 가짜로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다 씁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술 처먹은 아저씨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너네 서장하고. 이런 느낌? 이렇게 지 권력도 아니면서 남의 권력 빌려다가 지 것처럼 쓰는 놈들. 2번. 나와 강도의 태도는 어때요? 내가 더 뻔뻔하고 대담하고 강도는 부들부들 떨고 있죠. 4번. 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수능이 1점짜리로 사자성어 한 문제 꼬박꼬박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어요. 그래도 내신에는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89페이지 오케이? 91페이지. 1에 4, 2에 4, 3에 1, 4에 3, 5에 2, 6에 4, 7번 구렁이. 91페이지 1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상의 특징 나오면 뭐 찾으라고요? 시점 찾으라고요. 서술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구분을 하시라 라는 것들. 1번. 사투리 씁니다. 사투리 쓰면 향토적인 분위기 괜찮지 더하기 사실성을 부여해준다. 민족의 비극 뭔데요? 6.25 전쟁? 아니야. 6.25 전쟁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야. 6.25 전쟁으로 인한 이념의 대립. 요게 민족의 비극이에요.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나가 어린아이거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다. 2번 괜찮아. 3번 내가 인물과 사건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어키. 4번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줄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어. 이 소설의 서술자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4번 틀리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 오케이.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쭉쭉쭉 내려와서 마지막 부분 있죠. 여기 체크할게요.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장마가 지루했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래서 밑에다 쓸 거예요. 어른이 된 나의 서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전쟁은 괴롭고 공포스럽고 비극적인 거예요.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힘내보자고. 크리스마스니까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91쪽에 더 확인할 거 있을까? 오케이. 93페이지. 1에 4, 2에 2, 3에 5, 4에 1, 5에 2, 6에 5, 7번 완장. 확인할 거 있을까요? 2번요. 이 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임종수리는 솔직히 지금 별 볼 일 없잖아요. 백수야. 직업도 없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내가 옛날에 사장님 소리 들었는데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할 것 같아? 그거 5만원 받고? 2번. 완장을 차고 다니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완장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억압받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있다. 단순히 생각하는 거지. 완장만 있으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었었는데 나에게 그 완장을 준다고 눈 돌아가는 거지. 3번 익삼씨는 현재 상황에 따라야 한다고 상대를 달래고 있다. 그냥 받아들여. 뭐 해가지고 낚시나 하고 돌아다니면 되지. 그냥 완장 하나 차고. 최 사장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간파해서 어떻게 종수리가 완장 소리 듣자마자 눈 돌아가는 거를 캐치해냈지. 설득을 이용하고 있다. 잘하고 있죠? 최 사장은 쉬워. 어려운 일 없어. 그냥 돌아다니면 돼. 한 바퀴 산책하듯이. 완장 차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괜찮죠? 그래서 이의 답은 2번. 종수리는 완장을 타고 다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 됐을까요? 93페이지 또 확인할 거 있을까? 3번요.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해야지. 서술자. 뭐 물어보고 있는 거다? 시점 물어보고 있는 거다. 나라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 1인칭 아니야. 그러면 3인칭이란 얘기죠. 사람의 속마음 다 알아 몰라? 알지. 종수리 속마음 다 알고 있잖아요. 3인칭.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 속의 세계. 소설 속 세계. 서술자는 바깥에 존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쳐다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나 특히 누구? 주인공인 종수리 뒤에 들러붙어서 종수리의 마음을 제일 잘 많이 전해주고 있죠. 5번. 작품 바깥에 위치한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오케이. 특정 인물 종수리에게 초점을 둬서 서술하고 있다. 5번 딱 좋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설 문제가 나오면 항상 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1번, 3번 모의고사에는 절대 같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설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지금 제가 써드린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써드렸었을까? 앞 페이지에 썼었네. 한 번만 더 쓸까요? 여러분들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소설, 현대소설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뭐 체크해라? 시점 체크해라. 표현 방식, 서술 방식 확인하시고,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 들어간 간접 제시인지 뭐가 더 주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소설의 제일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소설 문제는 거의 유형화되어 있어요. 1번 서술상의 특징 2번 윗글에 대한 이해 3번 A, B, C, D, E 숨겨진 의미 4번 보기 하나 떨렁 던져주고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밑줄 친 기억의 의미 5번 가끔가다 단어 뜻 나오고 문맥상 의미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러면 진짜 딱 5문제 나오거든. 이렇게. 95페이지 넘어갈게요. 95 1의 3번 아 잠깐만요.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나랑 같이 하기로 했지? 오케이. 앞으로 돌아올게요. 453 453 바보 97쪽 1의 4 2의 5 3의 5 4의 바보 5의 4번 6의 1번 7의 1번 됐을까? 오케이 99페이지 볼게요. 그대 둘은 자꾸 다른 생각해. 다 불러보고 있을 거니까. 속으로도 애국가 부르고 있어. 1의 5, 2의 5, 3의 2, 4의 2, 5의 2, 6번. 시동이 모양이었다. 확인할 거 있을까? 오케이. 됐고요.